반갑습니다. 큰나래 학원 황주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우선 학원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면 동인고 영어 시험 쳤을 적에 1등급 학생들이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하려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영상 전부 다 녹화돼서 올라갈 거라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업 내용도 넣을 건데 시범 수업을 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확신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건데 이 영상을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우선은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드리면 동인고 영어 시험에서 거의 1등급이 40%,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20명 정도가 되잖아요. 1등급이면 200명이면 10%니까 20명이 될 건데 한 10명 정도 가깝게 항상 8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2학년 되면 좀 인원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한 4명 중에 1명이 큰나래 다니고 있네 라고 느낄 거고, 큰나래 학생들이 동인고 애들이 많이 건너오니까 이 강의실도 되게 넓게 한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학원도 소수 정예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때 수능 강사부터 출발했었고, 그러면서 반을 다 나누고는 했었는데 분위기상 제가 좀 많이 엄한 편이에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수능을 접근하면 될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직접 연계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출제자들의 의도를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적에 애들이 예측 가능해지고 모의고사 점수가 높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전달을 잘 하니까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는 게 보여가지고 되게 엄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한 보통 3-4시간 정도 수업을 준비해서 1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매일 쉬지 않고, 지금도 일요일도 주말도 쉬지 않고 항상 순공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 담배도 완전히 다 끊었고요. 사람들을 좀 만나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애들 인생을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끝에 이제 수업을 하는 거라서 되게 엄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원 분위기가 초중등부 위주의 약간 너무 안 하는 애들이 모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려고 마음먹었던 애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었고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수 정예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했었는데 반을 갔다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다 갈랐을 때 저를 만나지 않는 학생들은 정체가 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지만 이 선생님들의 수업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조언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모든 수업을 다 녹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긴장감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겠고, 집에서 학부모님 중에서 이제 영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판단이 바로 가능하시잖아요. 이 판단하시고 보통 실망하셔서 학원에 안 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00% 수업을 녹화시켜서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노하우가 또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노하우가 유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극에 달하게 선생님들의 수업을 준비를 많이 시키고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유출이 되건 말건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녹화는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선생님들한테 현재는 이렇게 스파르타로 뭐 선생님들마저도 되게 힘들게 하고 계시긴 합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이제 보통 학원처럼 강의 녹화 없이 소수 정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실력을 많이 성취시키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제가 1교시를 하고 2교시를 파트너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30명의 강사가 있는데 30명 강사 중에 5명만 강의하게 했습니다. 고등부 강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강을 했을 적에 저랑 좀 비슷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애들한테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이 괜찮은 강사들만 강의를 합시다가 됐고, 30명의 강사들은 이 인근에서나 아니면 조금 다른 지역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 연단에 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1교시를 하고 2교시에는 5명 강사들이 파트너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2교시가 있습니다. 3교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분량은 보통 한 타 학원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학원에도 다른 데에서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점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 학원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거의 한 10배 가깝게 많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저희 학원에 1일 테스트 개별 문자 통지가 되는데 거기 보면 거의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문자 통지가 되는데 그게 그때마다 통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1, 2교시가 수업이고 3교시는 테스트가 되고 4교시는 30분 정도의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각 담임 선생님이 학원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있는데 그때 애들이 그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습을 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집으로 그러면 3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집으로 도착해서 뭔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날에 치면 5명의 선생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조교까지 붙어 있어서 저도 그 질문이 저한테는 하루에 한 40건 정도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의 밀리지 않고 하루 안에 거의 다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것도 전부 다 남아 있어서 100% 영상 학부모님께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특히 제 강의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이 넘치는 사람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수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기에도 얼마나 벅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수 문법이라고 해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역시 나중에 문법이거든요. 문법을 거의 극단적으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4바닥으로 줄여가지고 이 문법만 하면 된다라고 강단 있게 얘기를 했고 이 문법의 내용이 너무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까지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위험하다,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됩니다. 저는 수만 장의 시험지를 20년째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시범 수업을 통하지 않으면은 부모님께서 이제 납득이 안 되실 정도로 필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양은 적은데 얼마나 이 활용도가 높은지를 수업을 통해서 직접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저희 학원이 그러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애들한테 모든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스파르타로 훈련을 시키고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지를 거의 다 연구해 본 결과 동인고 정도의 학교를 맡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면은 모든 학교를 망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고, 외고, 자사고, 특목고 전부 다 동인고 시험지랑 유사하고 동인고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그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시 부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을 보이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한 70% 정도만 그 수업을 따라가도 동인고 수업을 따라가도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인고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됐을 때 이제 현재 곧 이제 2월 달이 되죠. 내일부터 2월 말까지 열심히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거기다 흩어지게 되고 뭐 요고 가는 애들은 흩어지고 뭐 자사고 특목고 다 흩어지게 되겠죠. 가끔 가다가 자사고나 특목고나 국제고나 외고 강의가 없는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수업을 하긴 해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학원은 분석을 되게 심하게 깊이 있게 하거든요. 한 바닥에 분석을 하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아주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비법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필수문법이라고 줄여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완전히 납득이 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외고나 특목고는 영어 지문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한 200바닥 넘어가는데 이거 주말에 잠깐 수업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들한테 양을 완전히 줄여주고 분석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해주지 않으면 강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래서 저는 어학당을 운영하다가 어학당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어학당에서는 영어 노출에 이 초점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독해를 여러 개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휘발돼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 주관은 어떠냐면은 머릿속에 50개 정도의 지문을 똑바로 넣었을 적에 애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인고 1등급에 거의 기적처럼 많은 인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근처 1200개 정도 학원 중에 600개 정도가 영어 학원이라 볼 수 있을 거고 동인고 정도 맡을 수 있는 고등부 가능한 학원이 300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동인고 압도적으로 절반 정도 가깝게 내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동인고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까지 다녔던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주변 학원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인원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2~3명밖에 안 돼서 폐강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 학원은 계속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유지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적에는 정시 파이터가 될 것이냐, 수시로 계속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인데 정시 파이터로 넘어가지 않고 수시를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등급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애들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또 저희 학원에서 항상 제가 멘토링을 좀 잘해주는 편인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왜 포기하고 나가버리게 되냐면은 내신 대비는 중학교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다수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독특한 1, 2, 3교시라는 체계를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수 정예로 해서 한 선생님이 모든 반을 다 맡게 되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처럼 탑급 강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독해 정도 할 수 있는 강사를 원장님들은 운영상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연봉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소수 정예가 진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 소수정예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부모님께서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중학교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감이 잡히십니다. 중학교 내신 대비할 때 거의 소수정 대비를 위해서 암기를 시키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인터넷 문제 풀고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를 풀잖아요. 고등학교 건 그렇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적에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직고, 사진요고, 중앙요고, 이사별고 이렇게 막 흩어집니다. 그럼 한 6개, 10개의 학교 이렇게 모집하게 되는데 어떤 탑급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소수 정예로 뿌려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암기가 또 시작이 돼요. 왜 암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도 그 쉬운 문장들을 암기를 시키셨던 분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망쳐도 된다 이렇게 말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곳이 있는데 이런 데는 다 외워야 돼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시험지에 서술형 문제가 나올 적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서술형 문제를 잠깐 보면요. 저기 고등학교 시험지를 못 보여드려 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없습니다. 그 자료에는 이게 지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주어진 단어만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거의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글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쓰고 난 후에 한글을 영어 어순으로 배치를 시키는 연습을 하면 돼요. 주어진 단어만 이용할 것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당장도 부모님한테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 주시면은 저 부모님들 지금 영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허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답이 하나만 돼서 그래요. 어학당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대답을 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되게 이제 디테일한 문법들을 활용하지는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능 대비를 애들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한 문장들을 가져와 가지고 테스트를 보긴 보죠. 근데 답이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어느 정도 문법을 정리만 딱 하게 되면은 이 단어들을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특성들이 보이는데 그걸 제가 필수 문법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이 흩어진 단어들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is이 나왔고 오형식 makes가 나왔고 possible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딱 바로 느낌이 올 건데 얘는 가목적어 지목적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make it possible 쓰고 투부정사로 문장을 나열하라는 거예요. 보통 요 정도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20조각 정도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충은 4개 덩어리밖에 안 돼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문법을 되게 힘들어하는 세대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독해 강사가 됐고 이 독해 강사하는 분들은 적혀 있는 글은 잘 해석을 하지만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정교하게 쓰는 것은 조금 부족하시죠. 지금 저희 학원 강사분들한테도 제가 훈련시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법을 되게 많이 피하려고 하고 적혀있는 글들은 즐겁게 읽고 즉흥적으로 문장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숙달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디테일한 문법을 틀리게 되겠죠. 요거를 정리한 게 필수 문법이고 A4 2장 그러니까 총 4바닥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면은 가능은 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소수정예 학원으로 유지가 되고 소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각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서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암기 위주로 가게 되죠. 암기 위주로 가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잠시만요. 또 시험지를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시험지를 보면 이게 1학년 거거든요.
뭐 고3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1학년 거 보면 벌써 보면은 요양문을 완성하시고 나오는데 못 맞춥니다. 외운 대상이 아니잖아요. 운 좋게 150바닥을 다 외웠다 치더라도 변형 문제가 너무 많고 요양문 작성하시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다 보일 건데 allow라고 하는 행위 유발 동사가 보이고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심하게 나누시지 않는데 보통 이제 중학교 인터넷 문제 같은 거 보면 다 한 단 한 단 다 쪼개져 있죠. 그런 식으로 내지 않고 이렇게 청크 단위로 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구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학생들한테 보통은 독해하고 난 후에 서술형 대비해야 되니까 암기하자라고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쯤 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미 점수가 개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많았어요. 영어 수학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영어만 조금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 시간을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진짜 몰입을 한 겁니다. 투자한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진짜 이거는 순공 시간에 3시간을 영어를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된 거거든요. 3월 2일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난 후에 물론 이제 2학년은 또 이제 그때 학기가 시작될 거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4월 23일쯤이면 4월 20일쯤이면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50일 있다 시험 치는데 시험 범위가 만약에 100바닥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150바닥 나오거든요. 근데 좀 운 좋게 조금 선생님들이 기분 좋게 좀 줄여주셨다. 100바닥이 된다 하더라도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에 2바닥씩 외워야 되는데 한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점수 안 나온다고요. 50점밖에 안 나와서 되게 힘들어했던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 받고 2주 만에 80점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수 정예로 하고 부모님께서는 소수 정예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 좀 힘든 파트긴 하니까 일반적으로 소수 정예가 좋은 관계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운영상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월급 줘야 되는 강사한테 소수 정예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어요. 탑급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초중등부에서는 애들이 모르는 게 워낙 산더미기 때문에 아무나 수업해도 되긴 되지만 중3만 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친구들은 중2부터 이제 다르게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원가의 원장님들은 수업 안 하시고 공포 전략 쓰시죠. 레벨 테스트 쳐가지고 애들 시험 치기 어렵게 만들었다가 다 틀렸습니다. 엉망이네. 왜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애가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우리 학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사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그 강사가 초급 강사란 말이에요. 해봤자 3년차, 5년차. 그래서 그 강사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쭉 해서 그 다음에 문법 나오는 거 누구나 하는 문법 얘기하다가 이제 서술형 대해서는 암기를 시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가끔 이런 식의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가 안 좋다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2쯤 되면 애들이 나 포기 이거 그렇게 안 해. 난 정시 파이터 무조건 넘어가게 해야 되겠어. 수시로는 거의 망쳤어. 끝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비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월 모의고사는 잘 칠 수 있어요. 변별력 확보가 안 되는 그냥 대충 퍼센티지가 되게 높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7% 정도를 수능에서는 맞춥니다. 7%, 1등급이 7%입니다. 절대등급 맞습니다. 절대등급 맞는데 20%까지 올리게 되면은 영어 교육이 다 무너져요. 성실도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대평가는 4%겠지만 7%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10%까지 맞췄어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90점 이상 1등급 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10%까지 맞췄더니 성실도 테스트가 안 된다는 걸 보고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절묘하게 6월, 9월을 보면 하나는 쉽게 하나는 어렵게 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판단하고 난 후에 7% 정도가 절묘하게 나오게, 이번에는 훨씬 더 낮았지만 7% 정도가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재수생들이 포함이 되고 재수생들은 나 부산대 의대 나 미치겠네. 서울대 의대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입니다. 1등급 무조건 받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거의 3%를 가져가 버려요. 그럼 4%밖에 안 남죠. 영어로만 수업하는 국제고 애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국제고, 자사고, 외고.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은 2%밖에 안 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4명 정도가 1등급이에요. 동인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잘 쳤거든요. 그러면 동인고에서 한 10명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중에 1명 정도만 1등급이 나온다는 게 수능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의 1등급 받던 데는 그 환경이 좋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한 과목만 시험 쳐도 되는 거고 비슷한 시험 문제를 풀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잘 받는 걸 착각을 좀 하시고 계시는데 150% 정도 시험이 나왔을 적에 10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120점, 150점 말은 안 되는 점수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90점대가 돼서 1등급이 되는 거지, 겨우 90점대 넘겼던 애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1등급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1학년 시험 같은 것은 그 변별력 확보가 아예 안 되거든요. 뭐 15%, 20%까지 1등급이 나오게 그냥 풀어줍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3월 모의고사 굉장히 잘 쳤다 쳐요. 3월 모의고사 잘 쳤는데 4월 23일, 4월 20일부터 중간고사를 치는데 이걸 못 치게 되잖아요. 애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월 모의고사 잘 쳤을 때 1등급 받았으니 기분 좋다. 나 좋은 대학 가겠네. 그래서 헤헤거리고 웃고 있다가 3월 말쯤에 3월 17일, 18일쯤에 치거든요. 그러고 이제 4월 20일 한 달 있다가 중간고사 치게 되는데 얘는 대학교 들어가는 자료로 0.01%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부터는 이제 다 들어가죠. 되게 중요해지죠. 요걸 망치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저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이. 학교 다닐 이유를 못 찾아요.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되게 힘들어해요. 수행평가도 엉망으로 하고 기말고사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방황하고 있다가 여름 방학쯤 됐을 때 엄마한테 쓸데없게 갑자기 하는 말이, 엄마 나 자퇴할까?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애가 하는 말이, 어차피 수시로 가는 것은 걸러먹었어. 나 지금 인서울 목표잖아. 나 의대 목표잖아. 근데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아. 수시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 대비 현재 지금 바짝 해야 되는 거고, 내신 대비는 막연하게 모의고사 대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의고사로 다 대비하고 있어요. 다행이죠. 라이벌들이니까. 다들 모의고사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대비하라고 하고요. 저희도 학생들한테도 제가 말하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자주 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잠시만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카페거든요. 학원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은 수업 후기를 보면 중등부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냥 거의 다 이해가 돼서 서술형 같은 것을 그냥 쓸 수 있다예요. 본문 영적 문제 풀 때 막힘이 없었다. 맨 끝에 것만 볼게요. 여명중애가 맨 끝에 했던 얘기가 영어로 바꿀 때 이제 익숙해서 그냥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말이에요. 되게 영리한 친구들은 제가 지금 수업하는 방식을 조금만 딱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벌이니까, 선의의 라이벌들이니까 물론 다 모든 사람한테 퍼뜨려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너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소수로 수업 받을 수 있었는데 과외도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고 과외했던 애들도 있고, 그런 너희들이 이 다수 속에서 한 인원이 많으면은 고학년들은 30명 가깝게 되거든요. 저학년들은 20명, 10명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고학년들은 30명 가깝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애들이 많아서 제가 미안해서 쾌적하게 하려고 강의실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그냥 넓게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기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3개층을 해가지고 한 층밖에 안 만들었어요. 완전 손해줘. 애들이 근데 불편할까봐, 혹시 숨쉬기 불편할까봐, 잠 올까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7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 만들어가지고 한 20-30명만 수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수 수업을 받는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 비법을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들은 거의 다 그냥 되게 편안하게 영작을 합니다. 그냥 영작이 되게 잘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태까지 암기하면서 시험을 쳐봤던 애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을 적에, 그 중학교 얘기 마저 하고 할게요.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칠 때 여태까지는 항상 암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가 저희 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중3 됐을 때 암기하지 마라, 그건 무식한 거다, 하면 안 된다, 고등학교 가면 그런 애들이 망하는 거다. 여명중 애들이 똘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들 똘똘하지만 여명중 애들이 그나마 똘똘하다고 동인고 갔을 때 힘쓸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수능까지 1등급 받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영어 30점대 평균밖에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틀린다 보면 되겠죠. 8.9점, 12점. 저희 학원 애들은 70점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서 암기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납득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오고 진짜 한번 쳐보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안 보고 치는 거예요. 어차피 한글 제시돼 있을 거니까. 되게 잘 쳤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형이 된 것까지 다 맞춰버렸다. 오히려 편안하게 맞췄다. 어떤 애는 틀렸다 이거 해요. 그냥 100점 받았는데 이번에 92점밖에 못 받았다는데 이번에 진짜 영어 공부한 것 같았다. 그때는 외운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이번에 92점 받았을 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다 알고 풀었다. 완전히 이해하겠더라. 푸면서 되게 기분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흘러가는 거고, 고등학교 사례는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종이에 있거든요. 그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게 그 앞쪽에 그 영어 공부법 설명이라고 이제 앞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파란색으로 영어 내신 설명회라고 한 맨 끝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이게 재원생 졸업생들이 보낸 편지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반은 아니고 3분의 1 밑에 보면 연재고 학생 다음 거에 되게 좋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성모요고 학생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인고 설명회이긴 한데 동인고에 대한 걸 기반을 두고 이제 타 학교도 다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동인고 기반 얘기입니다. 어쨌든 좀 설명 다시 드릴게요. 3월에 큰 날이 나오고 다들 이렇습니다. 좀 속상하긴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학원에 동인고 팀이 7명에서 1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동인고를 맡는 고등부 팀장이 있고 그리고 동인고만 수업하는 전담 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는 근무 시간이 한 8시간에서 9시간 되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주말도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주일에도 또 수업 준비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 순공 시간이 뭐 한 8시간 정도 되고 저는 그냥 수업 하나만 하라고 했습니다. 동인고 1학년, 2학년 수업만 딱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9시간, 8시간에서 9시간, 뭐 많으면 10시간 스스로도 늘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6시간에서 7시간 공부한 것을 1시간에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들은 저보다 동인고 시험지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그때 이제 배치될 때마다 내는 유형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AI 프로그램 같은 거 돌려가지고 문제를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도를 하는 수업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 문제 내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딱 내야 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애들이 많이 다니는 게 그 내신 대비 잘해준다니까 그랬다는 거지 오케이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제대로 된 수업을 하다 보면 영어 내신 대비가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점수로 연결됩니다. 한 번만 조금만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내신 대비는 암기, 모의고사 따로, 독해 따로, 내신 기간은 암기. 근데 이제 잊어먹기 쉽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암기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열심히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스나 서치가 나오면 순서 문제로 바뀝니다. 출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면 빈칸 문제가 됩니다. 출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에서 수능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독해와 관련된 어법들만 중요해졌습니다. INGPP나 관계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들이 모여 있으면서 일반 진술 쪽으로 돼 있으면 너무 뭐 구체적인 지명, 사람 이름 이런 거 안 나오고 일반 진술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배합이 돼 있으면서 INGPP가 나와 있으면서 관계사가 살짝 섞여 있거나 아니면 대절이 섞여 있으면 그런 걸 서술형 문제로 딱 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수능 구조 파악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학교 시험지를 잠깐 보시면 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1학년 거예요. 이 시험지를 보면 그냥 진짜 대충만 볼게요. 어법상 틀린 것에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나오긴 한데 그 외의 내용, 어법 잠깐만 볼게요. 먼저 동사, 관계사나 대절, 그 다음에 동사, 관계사, 동사, 관계사, 관계사, 동사, 명사 이런 것만 나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지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지인들도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내야 될지 연구를 항상 많이 합니다. 뭐 그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술, 담배를 그냥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조금이라도 흐릿해지면 그분들하고 얘기할 적에 부끄럽거든요. 강사가 10년차 이상 되기 전에는 학교 선생님들 못 따라잡는 것 같아요. 2, 3년차 되는 강사분들께서 말주변만 좋으시고 강의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암기시키는 거 보면 답답해요. 매우 답답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외울 때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 저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냥 수능 대비와 내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중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다가 우리 애가 영어의 감을 다 잃어버렸어. 외우다 보니까 애가 영어를 이상하게 받아들여. 그거 학원 강사들이 한 짓이죠. 나쁜 행동이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마음은 착한데 애들이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았으면 바뀌었을 건데 소수정의 열풍이 불고 우리 애는 어떻게 우리 애가 다수 속에서 한 명으로 속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정예가 좋은 걸 이끌어주겠지. 물론 초중등부한테는 그렇습니다. 한 중1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애들이 올라가게 되면 탑급 강사 대치동 시스템을 보게 되면 300대 1, 400대 1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산에서는 이 소수정예가 맞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들한테 접근할 적에 애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다 알고 있어요. 딱 보면은 학교 시험지는 모의고사 시험지랑 너무 똑같아요. 수능 시험지 같아요. 1학년 거부터 완전 수능 시험지예요. 진짜 잘 냈어요. 어려운 것만 골라서 낱말 같은 걸 가지고 딱 냈는데 애들이 진짜 헷갈릴 것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거 다 버려버리고 진짜 잘 냈거든요. 이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초급 강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낼 때가 있었습니다. 전 진짜 바보 같은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내지 말아야 될 때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란색 줄 끌 건데 딱 낼 만한 데는 내야 되고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내지 말아야 될 때를 낼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 선배 선생님들이 조정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의고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보통의 강사들은 이게 뭐가 낼지를 모르니까 인터넷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인터넷 문제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인터넷 문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 문제 쓸 적에 각 학원 강사들이 되게 성실하게 일반적으로 전국이 더 소수정예 분위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고 자료가 좋은 것 자체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대인재에 가잖아요. 자료 자체가 워낙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90%의 그 자료가 안 좋으니까 저희 학원은 그래서 거기다 쏟아붓는 돈이 거의 1년에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고 그도 선생님들이 7명이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제가 검토하고 대표 강사가 검토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해요. 전부 다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로지 자료 하나 때문에 학원을 이렇게 등록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정말 안 좋은 자료가 많은데 그거 보게 되면 그냥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데서 문장을 워낙 많이 내니까.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다가 아까 이제 그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가고 제가 잠시 수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잠깐만 가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는 주변 친구들을 보니 해석과 암기 위주 바로 아시겠죠? 해석합니다. 당연히 해석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큰 날에 나오고 불안하네. 학원 찾아봐야지 7군데 정도 찾아봤고 근데 학원을 다니는 주변 친구들을 보니 해석과 암기 위주의 숙제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사벨고 3명, 동인고 3명, 사진요고 3명, 사직고 5명 뭐 이렇게 하겠죠. 부산진고 2명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다 가서 확 흩어져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각 배치가 될 거고 그 배치됐을 때 탑급 강사 빡 이렇게 버리면 학원이 그대로 휘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냥 모의고사 해두실 때 해라. 중요한 문제 찍어가지고 외우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흘러갑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와 2대1 진짜 대박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맞다는 식으로 원장님들이 다 설득을 할 거고 이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겠어요? 운영 중인데. 자 근데 학원을 다니는 주변 친구들을 보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수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른 애들을 못 봐주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진짜 폭발적으로 해요. 지금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약간 조금 호전적인 모습이 보일 건데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저 안을까봐 벽만 보고 서 있어요. 그냥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근데 애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끌어오르는 건 있어요. 굉장히 끌어오르고 뭐 하면 될지를 알겠어요. 승부교사 기질은 있는데 사람 만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아이들한테 되게 폭발적으로 애들한테 2월 말까지 정말 화난 사람처럼 그렇다고 막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열정적으로 그날 했다가 집에 그냥 딱 그 수업만 마치면 쓰러질 것처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바짝 했다가 너무 희생을 애들이 많이 해줬어요. 소수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다수인 이곳에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배울 거라고 이 많은 애들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한 명이라도 나고 되지 마라 하면서 막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자료 정말 많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돈 잘 버는 학원이겠네? 그렇진 않아요. 30명 강사했다 했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제가 뿌리면 돼요. 그럼 저도 수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보통 1대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 소수정예 학원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게 우선 만들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수업에도 안 빠지고 있고 저도 한 10년 정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건강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중이고 저 나중에 강연가 되고 싶거든요.
싫긴 싫은데 이제 강연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애들이 뭔가 배울 적에 할 때 저 미치도록 좋아요. 희열이 느껴져서 약간 공연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애들 앞에서 수업할 적에는 이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학원 운영 자체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애들한테 아무튼 아이들한테 그렇게 쭉 하게 되면 이 희생했던 친구들은 3월달 됐을 때 능력이 급대치로 올라가게 되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독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다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졸업한 애들도 다 되게 많이 질문을 해요. 학원가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겪은 아이예요. 3월에 큰 날에 나오고 혼자 내신 준비하는 게 무서워서 여러 학원 그냥 알아봤대요. 제가 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냥 알아봐도 괜찮아. 근데 가게 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 이미 독립할 힘을 키웠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네가 꼭 다닐 거면 중간고사 때까지만 거기 다녀봐. 어떻게 대비하는지 보이면 확신이 들어서 안 다니게 될 거야. 어차피 하는 게 암기거든. 원장 선생님이 어느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강사들이 강의하는 대충 스타일을 알고 있어.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되게 인기가 좋은 거야.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평범해. 갈 필요 없어. 나한테 다시 물어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역시 암기하는구나. 자료는 이렇게 뽑아내는 거구나. 내가 안 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다니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학원 다니는 주변 친구들을 보니 해석과 암기 위주의 숙제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태 동안 겪어왔던 애들이기도 하고 저하고 수업 받으면서 애들이 되게 많이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중간고사 대비 다시 이제 중학교 생활 할 적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석 쭉 하고 불안하니까 암기시키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료에 누수가 생기더라도 제가 이제 겁이 나서 누수 생길까봐 겁나면 학원 가라고 하거든요. 혼자 내신 대비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험 범위 모의고사 부교재 지문을 보면 첫날부터 분석해야 돼요. 무조건 첫날부터. 한글을 분석해 영어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글 분석하면 영어 문장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이루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그럼 우리는 먼저 쓰고 기대한다 쓰고 대 쓰고 학생이 얻는다 성적 이렇게 어순으로 하면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필요한 문법들이 한 몇 개가 있어요. A4 한 4바닥밖에 안 됩니다. 그거 익히면 다 돼요. 그냥 다 돼요. 나오는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그걸 뽑아내는데. 한글을 분석해 영어 끌어내고 이제 영작 해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될지 고민하며 현관펜을 할 장소를 선택했어요. 이거 이제 제가 노란색, 빨간색 이런 얘기를 해줘요. 시험 문제가 막연해 보이는데 애들이 이제 한 200바닥, 150바닥에서 200바닥 정도의 시험 범위를 딱 받게 되면 가장 자주 하는 말. 시험지를 잠깐 딱 보면 느껴지실 건데요. 그냥 이거 얘들아 요거 150바닥 들어간다 이러면 어떡하지? 멍해져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분석을 하라고 한 거예요. 멍해지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자, 아무튼 이 친구는 한글을 분석해 영어를 끌어내고 출제 포인트 될지 형광펜 할 장소 이제 제가 곧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거 끝나면 바로 수업이에요. 진짜 신기하게 한글 해석만 봐도 자동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작이 될지 떠올려지고 본문을 보면 어떤 부분이 빈칸 순서 출제 포인트가 될지 보였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만 하면 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라고 해서 내용상 유추 가능한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공부한 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이 대충 보면 뭐냐면 원숭이가 갇혔어요. 근데 이제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설명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2마리 원숭이 우리 안에 가둬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애들이 돌멩이 주면 오이 주고 하니까 애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 마리 원숭이한테 포도를 줬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이 받은 원숭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열받아서 던져버려요. 이때 이제 그녀는 그 원숭이는 똑같은 오이 받았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원숭이에 대한 비교가 상황을 불공평하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이 행동까지 했다는데 내용 가만히 읽어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컴패리전이 핵심입니다.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파악하게 되면은 빈칸 문제, 어휘 문제 어렵잖아요. 빈칸 문제, 어휘 문제, 주제 문제, 요지 문제, 제목 문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렵다고 소문난 게 빈칸 문제잖아요. 어법은 제가 평상시에 빡세게 해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어법이 막히겠어요.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수능어법에서만 나오는 걸로 제가 서술형 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만 냅니다. 쓸데없는 데서 안 냅니다. 비교급 안 내요. 된, 애니아들 단수명사 안 냅니다. 미친 듯이 가르치시는데 안 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되게 많아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거 많아요. 중학교 문법책에 적혀있는 그런 것들 거의 다 안 나와요. 문법적인 반성을 거쳐서 쓸데없는 문법 다 빼버리고 독해와 관련돼 있는 문법만 내기로 결정을 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만 딱 나오는 거고, 중학교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대비하듯이 해버리게 되면 양이 많아서 포기하기도 포기하겠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이제 중등부만 가르칠 수 있었던 강사가 고등부로 보면 얼마나 질리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죠. 아무튼 녹색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술형을 통해서 잡을 거고, 그러면 노란색으로 우리 어렵다는 빈칸 어휘 잡았어요. 빈칸 어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지 주제 전체 흐름도 요령이 있거든요. 전체 흐름 문제 대충 어떤 건지 아시죠? 1번 5번은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흐름은 1번까지는 주제를 말한다고 바쁘거든요. 2, 3, 4로 가게 되면 내용이 좀 흔들리는 게 있고 5번에는 주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킬을 가르쳐 줘봤자 해석을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파트는 구조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 구조 파악을 제일 잘하는 훈련 방법은 글을 쓰는 거고, 글 쓰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런 전체 흐름도 주제를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노란색에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든 노란색에 들어가요. 독특한 문제가 전체 흐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치 문제건 전체 흐름 문제건 다 노란색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 힘들게 만드는 모의고사 문제는 빈칸 문제 2개와 순서 문제 2개입니다. 빈칸이 아니라 위치 문제 2개, 순서 문제 2개. 위치 문제와 순서 문제 나오는 것은 빨간색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면 다 끝났어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면, 첫날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하면 150바닥까지 나와요. 150바닥이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50일밖에 없어요. 3월 2일에 입학하고 난 후에 4월 20일쯤에 시험 치니까 50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50일 있다 치고, 뭐 학교가 뭐 27일에 뭐 시험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50일 있다 치고 50일 곱하기 3, 하루도 쉬지 말고 해야지, 3개를 분석해야지 150개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더 빠르게 해야 돼요. 한 6개씩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습할 시간이 만들어지겠죠. 엄청 다급하고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저학년 학생들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애들한테 애기일 때부터 되게 쉬운 중학교 교과서로 시키고 있어요. 중등 교과서도 이게 다 있어요. 외우게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할 때 보내시면 좋겠어요. 저 딱 한 10년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을 쓰고 작가로 생활할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이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할 수는 있는데, 운영 자체는 하면 안 되겠다. 운영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을 꽉 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너무 잘 따라주시고 있고, 정말 초베테랑들만 지금 모여 있는 상태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시키기를, 입학하자마자 선생님들이 부교재 지문 교과서 나갈 거니까 바로 시작해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뭔가 잠깐 마무리하면 조금 할게요. 이 친구는 맨 끝에 다음 수업 때 배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선모요건데 그만뒀잖아. 왜 다음에 보는 거야? 방학에 모입니다. 방학에 다시 내공을 다지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 그 다음에 1등급 받았어요, 좋아요, 막 문자 보냅니다. 그걸 지금 현재는 다 안 올리고 있는데, 그 애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동인고만 절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애들한테 자사고, 특목고, 뭐 청고, 장안고, 이런 장안제일고 이런 데 있잖아요. 아무튼 청고 애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청고가 좀 떠올라서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도 이제 1등급 받았던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넘어가서 이거는 요 포인트는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요거 하나 이제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이 영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켰던 방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충 보면 얘는 아이디어도 못 쓰는 아이예요. 이상하게 썼어요. 이에다 이렇게 썼는데, 이다 이상하게 써놨어요.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게 보면 또 비트윈도 이상하게 있어요. 비트워인이라고 써놨어요. 비트윈이라고 써야 되는데 철자 틀린 게 지금 자기가 이제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영작 되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제가 애를 무섭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단어 제시 영작을 계속해서 했어요. 납득을 완전히 시켰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단어만 주면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애가 잘하길래 단어 안 주고 시켜본 거예요. 한글만 보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애가 외웠네. 아, 맞아. 약간은 외웠습니다. 저도 암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납득을 했던 암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애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너무 게으르면 못 할 수 있어요. 너무 게으르면 안 되고 시키는 것만 해준다면 분명히 시킬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동인고에 관련된 자료거든요. 뭐 되게 학교 잘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정말 잘 보냈다 얘기가 있는데 이제 동인고 이거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이제 동인고 설명의 자료에 이제 큰 나래가 뜨길래 다른데 이런 거랑 하면서 큰 나래가 떴습니다. 다시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학원 얘기도 해주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끝내고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업하는 것에 그냥 일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오늘 안 온 아이들한테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혹시나 애가 안 보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해요.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거는 자료 갖고 있으시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나는 썼고 배웠어 동사 썼어 피아노 치는 법이라고 나와 있지 친다 피아노라고 했어 요거 명사로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모님께서는 이미 이제 영어 지식이 어느 정도 이게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을 조금 빠르게 할 거고 또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되게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우선 1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가 명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명사는 ing고 미래적인 명사는 to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동사가 맞다 저렇게 변화했었지 동사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걸 뭔가 지식 습득보다는 저렇게 설득시키고는구나 이거 봐주세요. 동사는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is라고 쓰고 난 후에 is라는 동사가 기준점이 됐을 때 다음에 동사가 만약에 들어올 거다 go가 들어간다면 is보다 나중에 벌어지면 to go로 표현하고 is와 같이 벌어지면 going으로 표현하고 is 이전이면 gone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준동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랑 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한꺼번에 다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쓸데없는 데서는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응용을 하면 재밌어집니다. he is를 갖다가 조금 바꿔서 그는 요 밑에다 다시 쓸게요. 다시 써서 the man 어떤 남자가 sits 앉아있다로 바꿀게요. 앉아있다로 바꾸는데 여기서 to read books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the man is to read books를 할 수 있는데 the man sits라고 바꿔버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 생겨버리냐면 책 읽기 위해 앉아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is 자리에 sits가 들어간 거예요. is는 원래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human being이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be, ing, 존재란 뜻이에요. human beings. 그러니까 is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책 읽는 방향으로 존재한다가 책 읽을 것이다가 되는데 존재한다 대신에 sits를 쓰게 되면 책 읽기 위해 앉아있다가 되는 거고 reading books를 쓰게 되면은 책 읽으며 앉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소위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들아 얘하고 같이 벌어질 건데 같이 일어나면 뭘 쓸까? 너희들 he is going 알고 있지? he was going도 알고 있지? going은 is 시점이나 was 시점 말하는 거지? 동일 시점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reading books하고 sits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책 읽으면 앉아있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문법 명칭이 분사구문이잖아요. 근데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를 쓰는 구문 글쓰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ing 쓰기예요. 얘들아 ing 쓰기다. 분사구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ing 쓰기 통해서 동시에 일어난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작이 되죠. 좀 못되게 말하면 못하는 사람이 가르쳐서 애가 힘들다고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어는 언어 습관이 모인 거고 문법이 언어 습관이 모인 거지 문법 학자들이 애들을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문법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문법 이론을 너무 어렵게 펼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문법 학자들 보면 드는 생각이 저는 조금 얘가 생각이 빅보였는지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걸 저렇게 어렵게 만드나?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건데 왜 저기다 저렇게 이론을 많이 갖다 붙이지?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는 좀 더 느리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거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말을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reading books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얘랑 동시에 벌어지고 얘는 이제 미래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재밌게도 앞에 넣게 돼도 말이 됩니다. 책 읽기 위해 그 남자는 앉아있다. 물론 길게 써도 되겠죠. on the bench 써도 되겠죠. 책 읽기 위해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다. 책을 읽으며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다.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얘를 갖다가 요 사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책 읽는 남자가 앉아있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소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문법이죠.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요. 얘들아 그냥 가만 생각해봐. 이거 지울게요. The man is reading books라고 했을 때 이해되지? 책 읽는 중이다.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is라는 표현을 썼다 치자. is라고 하는 표현은 link verb, 연결 동사거든? 그럼 빠졌다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형용사 덩어리가 그대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항상 이래. 이렇게 해요. 심플하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확정됩니다. 잠깐 보세요. 1형식, 2형식, 3형식, 간목진목, 4형식. 어차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표현만 이해하면 되는데 방금처럼 하면 돼요. The sleeping baby is 뺄게요. 슬리핑이 뒤에 덩그러니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The sleeping baby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단어는 앞으로 가면 돼요. 긴 단어는 뒤에 놔둘게요. The baby is sleeping on the bed. is 뺐어요. The baby sleeping on the b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명사를 길게 늘리는 방법 다 파악하셨죠? 주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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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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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보호는 형용사일 수도 있으나 형용사는 간단하기 때문에 명사, 명사. 명사만 잘 이해하면 돼요. 명사만. 근데 그 명사를 꾸미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명사 만드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ing와 to 부정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영어가 끝나겠죠. 지금 문법의 장문의 원리, 영작의 원리고 이게 문법책에 적혀있는 70% 정도가 지금 부모님께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게으르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40분 정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빨리 늘어요. 저한테 수업 배웠던 아이들 중에서 수학에 되게 능했던 친구들이 영어만 할 거라고 부모님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아이인데 되게 많았어요. 이공계 계열을 갈 아이가 언어학과, 서울대 언어학과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어떤 언어가 남아있을 만한지, 어떤 어법이 남아있을 만하고 어떤 게 섞일 만했고 어떤 게 복잡해질 만했는지를 납득을 시켜줘요. 진짜 재밌어요. 연구를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얘기해요. 못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하고 외워야 될 거라 얘기하고 그래서 애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수업하고 있는데 누가 멍 때리고 있으면 이제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되게 할 수 있다니까. 수업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멘토링을 잘해요. 멘토링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저희들이 우선은 1차적으로 사람은 진화되기 전에 혹시 이건 종교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그런 이론을 펼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되게 편안해서 그래요. 우선 사람이 진화하기 전에 우리 오랑우탄이라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죠. 후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제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연결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필요할 때 언어를 발전시켜 갈 적에도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써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ing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기, 집 짓기, 뭐 자기 요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쫙 확장이 되면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to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ing가 딱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명사와 정비사로 굳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빌드가 건물을 짓다인데 건물은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붙으면 명사와 정비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형용사, 그러니까 ing가 얼마나 좋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된 느낌이라서 그런 거예요. 얘는 미래적이기만 하고 딱 명사가 그래요. 사랑, 행복, 영희, 철수, 시간 개념 없잖아요. 근데 동사는 시간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는 명사를 얘가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체 시간대 말하면 되겠죠. 미래만 치우쳐지는 것보다.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도 단단한 예쁜 아름다운 했을 때 시간 개념 없잖아요. 그럼 시간 개념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ing를 써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은하게 슬리핑 베이비, 놀라운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ing를 이미 형용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라서 굉장히 동사스러운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튼 두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재밌어요. 전부 다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더 많은 살들을 붙여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단어까지도 어원을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단어 요령 하나 조금 이렇게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단어는 어원을 익혀야 됩니다. 근데 한글은 한자어 어원이죠. 저희들이 이제 한자어를 좀 싫어하고 고유어를 씁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문화가 합쳐진 현상으로서 문화가 발달하는 어떤 흐름으로서 한자어가 결합됐다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한자어라는 어원을 활용해야 하면서 한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어요. 어원이 너무 정교한데 단점이 있어요. 정교해서 단점이야? 아니요. 방대합니다. 영어 어원은 라틴어 어원 3,400개 익히게 되면 15,000단어 익힐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네요. 3,400개. 단점이 있네요. 어원 풀이는 똑같이 되는데 뜻이 달라져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열받아서 어원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ccess가 어디로 가다예요. 그래서 접근권이에요. 접근하다. assess가 앞에 s를 쓰다 보니까 같이 s로 바뀌었는데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해서 얘는 평가하다입니다. 둘 다 어디로 가던데 얘는 접근하다고 이건 평가하다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졌을 때 놀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저희 어른들은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액세스권 이런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접근하다 알고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이미지화 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미지화를 어떻게 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S 등급 4개 받은 걸로 이제 이미지화를 시켰어요. 뭐 S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안끝 웃는 거 요렇게 해서 저는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럼 저는 어세스하면 그냥 평가다가 나와요. 얘가 웃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약간 해줘야 돼요. 단어는 이렇게 익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단어에 어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음료수를 베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뭐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베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버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말장난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독특한 재밌는 어원이 있으면 내 걸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있는 어원은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 어원 언제 찾냐? 챗GPT한테 물어보면 바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원을 찾아가지고 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챗GPT에 어원이 있는다든지 없는다든지 언제 시간 아깝게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원책을 봐야 되는 거죠. 어원책을 딱 보는데 어원책에 보면 하루에 1일차에 지금 내신 영어 설명이기 때문에 공부법이 자꾸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좀 보면 좋겠는데 이거 진짜 거의 기적 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어원이 어떤 어원에서 이렇게 한 10단어, 어떤 어원에 한 3단어, 어떤 어원에 10단어, 어떤 어원에 7단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뭐를 보는 거냐면 이 어원에 이 단어 나오네, 이 어원에 이 단어 나오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래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원을 익히겠다는 마음으로 어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국 모의고사로 가는 게 좋은데 저희 학원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뭐 이제 올 때마다 한 300개씩도 치고 그렇게 시험을 치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은 혼자 공부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원을 연구하듯이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 해독수를 한 10회독, 20회독, 30회독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단어도 이 어원을 썼네? 이 단어도 이 어원을 썼네? 설명이 같다. 그림 그려야지 하면서 약간 이미지화 시키면 돼요.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애들 매달리는 경우 있어요. 저 어떤 전화 받은 적 있는데 원장쌤이 어원 옆에 그림 그리라고 해가지고 애가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리면 돼요. 애들이 진짜 이게 뭐 색깔 잠깐 집어넣고 되게 디테일한 처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안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책 가끔 애들한테 보여주거든요. 제 책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이제 메모만 해놨어요. 아무튼 요까지 얘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나는 잠시만요. 제가 수업을 1시 반에서 시작해서 3시까지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15분 안에 끝내서 15분 안에 끝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거고 나머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애들하고 할 적이 이렇게 합니다. 저희 학원은 다 하는 거니까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이런 분위기구나 아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 기지개 타임이 있습니다. 기지개 펴셔도 됩니다. 자, 기지개 많이 펴시던데. 기지개 펴시면 됩니다. 몸 움직여 주시고 하품해도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중의 박수를 칠 겁니다. 네, 기지개 감사합니다. 하품해도 돼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자에 맞춰서 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하는 걸 거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애들 생각 많이 하고 멘토링 되게 많이 하고 긍정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해줘요. 부정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피해요. 자, 계속 할게요.
나는 했고 배웠어 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법은 동사 목적어인데 명사화 시킬 거예요. 근데 learn이라는 단어는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이제 어릴 때부터 시켜요. 이렇게 시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는 주어 갔어.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거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급하게 하다 보면 말씀을 안 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빨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설명 다 했는데 가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냥 말씀드릴 건데 청강제도 있고요. 청강을 통해서 애들이 이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맞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청강 통해서 안 맞으면 그냥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위기 보고 너무 뜨겁고 좋으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리뷰 이벤트가 있어요. 10% 할인되는 리뷰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고 리뷰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리뷰는 뭐 좋았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길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발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갈게요. 자, 그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가서 돼 있잖아요. 그는 가서 했어요. 근데 가까운 정보일수록 뒤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할게요. 근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 그는 went 갔어 여기까지 써요. 그다음 미국으로 해서 to the US까지 썼어요. 자, 근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예요. 뭐뭐 하기 위해는 미래지향적인 게 느껴지시죠? 그럼 얘는 to 부정사를 쓸 거예요. ing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to learn English 됩니다. 이렇게 영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것부터 연습을 시켜요. 근데 요 정도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자, 다시 갈게요. 그 다음 거. 이거 필수 영작 이거 해서 되겠어? 맞아, 요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진짜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해볼게요. 이번에 나는 주어예요. 분사구문 넘어왔습니다. 먹었어. 분사구문은 ing 쓰기예요. 먹었어. 동사. 저녁을 목적어.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 때 이게 1번 쓰고 이게 2번 쓰고 이게 3번 쓰자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 덩어리는 watching TV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간접 부분도 전부 다 재밌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의 좌우명은 이게 되는 거다라고 쓰고 싶은데 좌우명이라는 한 표현이 너무 많던데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접 부분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친구끼리 내가 어제 본 거 말해줄까? 방금 간접 부분 들어갔습니다. 호주머니 있는 것을 보여줄까? 이렇게 엄마 책상 위에 있는 거 갖다 줄래? 엄마 어제 내가 말한 거 다 챙겨놨지? 다 간접 부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I want, 나는 to, 원한다, be something in the future 이렇게 돼요. 간접 부분은 여기서 얘를 갖다가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미래 내가 되고 싶은 것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제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보통 간접 부분 하면 의주동 외워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회화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거 해볼까요? 내가 봤을 때 어저께 봤던 거 말이야. 그 유령이었어. I think, 나 생각해. I saw, 나는 봤어. Something, 지금 빨리 해야 돼서 글씨가 날아갑니다. Yesterday, 어저께 내가 뭔가 봤어. 이렇게 썼을 때 얘를 앞으로 보내면 What I think I saw yesterday is a gho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왔어. Came from, 어디서 왔어? 블라블라, where? 앞으로 보낼까요? I think 하나 넣어볼까요? Where I think he came from is 블라블라. 내가 생각했을 때 그의 출신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출신지라는 말을 갖다가 뭐 nationality라고 국적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요 얘기들을 해주는 건데 이게 필수문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나는 주어지, 알고 싶어 동사지, want to know 되는 거겠지. 요 덩어리 봐라. 의문문 보이지? 어디니까 의문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쓸게. 어수는 어떻게 되냐면 I want to know where he live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이거 말고 딴 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알고 싶어 왜 그가 이상한 표현인데 어떻게 그가 사는지 알까요? 어떻게 그가 사는지 하면 where 대신에 how를 쓰게 되겠죠. 뭐 그냥 그렇게 되겠고 이제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알고 싶어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이렇게 되면 that he lives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that이 되는 거고 의문사가 있으면 이게 WH절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래서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문법 하다 보니까 다 되고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문장을 이루고 있으면 기본적일 때는 that절이고 WH절이라고 해서 의주동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블라블라 한지가 궁금해하면 WH절로 블라블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 목적어가지만 나오잖아요. 그럼 평범할 때는 ing고 미래적이 지향적일 때는 to 부정사예요. 이렇게 하고 문장 오형식에 끼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쌤이 아니고 제가 빠르게 이제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카푸친 얘가 이제 종이를 받았어요. 얘들아 이거 시험지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카푸친이라고 하고는 신세계 원숭이가 있는데 집단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숭이가 있다 이거 내는 거예요. 내용상 중요하니까. 아까 했던 대로 부모님 다 지금 기억하실걸요. that live라고 돼 있을 때 얘는 리빙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The monkeys are living in large social group. are는 link verb, 연결동사 빼버리면 live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냥 하실 수 있겠죠. 이 카푸치 먼키는 will trade, 교역할 것이다. people, 사람들과 all day long, 하루 종일, especially 특히 음식이 관련돼 있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은 별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내가 너한테 이 돌멩이 주면 너는 줘야 돼 나한테 먹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해 보이죠? 바로 영작되게 해볼게요. 만약에 네가 여러분이 놓게 된다면 두 마리 원숭이를 in cages 우리에 넣게 된다면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있는 우리에 넣게 된다면 and offer them 그들에게 both 그들 두 마리에게 slice cucumber 오이 조각 주게 된다면 for the rocks 돌멩이에 대한 대가로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들은 먹을 거다 cucumber를 먹을 거다 오이를 먹을 거다 주네 고맙네 이런 걸 돌멩이로 줬다고 얘가 주네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예요. 자 우선 내용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이때 그러나 하면서 내용이 뒤집혀요. 이런 걸 이제 순서 문제의 단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뒤집히면서 색다른 내용이 나와요. 도입부였고 도입부에서는 노란색으로 낼 거 없고 빨간색 순서를 표시를 하면 안 돼요. 내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인터넷 문제 보면은 그냥 문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정말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생들은 되게 세련되게 내십니다. 매우 세련되게. 모의고사를 조금만 연구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쓸데없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해서 내용이 뒤집히거든요. 도입부, 이제 역접입니다. 한 마리 원숭이에게 줬다. 포도를 줬다. 살짝 삽입돼 있어요. 이거 분사구문 쓴 거예요. 아까 느끼셨는데 의미상의 조를 하나 살짝 넣었을 뿐이에요.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이에 비해서 선호되는 데까지만 쓰게 돼요.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그러면 주체가 유가 돼서 당신은 오이보다 선호가 된다 해서 이상하게 되니까 문장의 grapes라고 해서 의미상의 조를 살짝 넣어줘요. 그러면 포도가 오이보다는 선호가 되는데 하고 살짝 들어간 거예요. 얘를 빼버리면은 유가 주어가 돼서 되게 웃기게 돼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애들한테 말을 해줍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야. ing 쓰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만약에 원숭이에게 포도를 주게 된다면 그 원숭이는 there is still receiving 이것도 볼까요? there is 생략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the monkey is receiving cucumber였겠지? 연결고리 뺄게? 그래서 receiving이야. receive도 아니고. 오이 받은 원숭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쓰는 거 얘기해 주고요. 오이 받은 원숭이는 begin through 던질 거야. then 그것을 실험자에게 던질 거야. 이분도는 이제 내용이 대충 하나도 바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뒤에 겁니다. 비교가 다른 놈에 대한 비교가. 그러니까 이 실험자는 이 실험한 사람은 뭘 하고 싶었냐면은 영장류도 사람처럼 비교가 되나?를 실험하고 싶었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적당한 단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도인고 시험지 잠깐 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도인고 시험지 보면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제 이런 거 객관식 나오는 거 방금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고 어법 문제 예를 들어서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 맞는데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 순서도 나오죠.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내용상 봤을 때 빈칸을 뚫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요걸 진짜 힘들어요. 변형될 때가 많아요. 원래 문장이 예를 들어서 S로 시작했던 거라면 여기서는 D로 시작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익혀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익혔을 때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 저기 견본으로 하나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요런 거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자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부가 더 들어가 있을 건데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이게 기말고사 실제 문제인데 한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난 후 어떻게 하냐면 뒤쪽에 이제 막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 돈이 정말 많이 들고 사실 선생님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사하실 분들이 이거 앉아가지고 계속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좋은 문제인지. 챗GPT가 돌린다고 좋은 문제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제미나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포인트를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갖다가 계속 여러 개로 넣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만들어질 때는 선생님들이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당 20개 정도씩 하는구나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풀이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야 이렇게까지 연습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가장 힘든 게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고 실제 적중한 것들 많았고 이거 잠깐 보여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전국적인 고등학교 서술형 교재인데 동인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인고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 넘어가서 아까 전에 하던 대로 요런 식으로 이런 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까 전에 봤던 대로 가서 보면은 C로 시작하는 적당한 단어 넣어라. 근데 사실 각 학교마다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각 학교마다 나왔었고 나올 적에 학교가 좀 쉽다? 라면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아까 전에 객관식 문제 보셨죠? 이거 객관식화 시킬 수 있거든요. 객관식으로 냈고 그다음에 조금 어렵다. 우리 학교는 좀 어려운 데다 라면 직접 쓰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고 더 어렵다 하면 유의어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유의어까지 어떡하지? 강성태 단어 정도 보면 됩니다. 강성태는 어휘끝 블랙 교재 괜찮거든요. 세듀 출판사에 어휘끝 블랙이 있습니다. 강성태는 제가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유튜버긴 하지만 공부했던 그것 때문에 그 헷갈리는 단어들은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라고 달아놓은 것들이 저에 되게 자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랑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교재를 선택하고 있고 어휘급 플렉이 약간 그래도 고등부의 끝판왕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것보다 나중에는 모의고사 쪽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단어를 익히는 것이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원을 다 알고 있는데 어원책을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furthermore 게다가 어쩌고 저쩌고다 하면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대충 느끼실 것은 순서 문제 정해져 있네, 내용 문제 낼 때가 있네, 노란색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대충 납득이 가셨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영작 한번 다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뒤쪽에 보면 저희 학원 맨 끝에 형광펜 따라하기 있는데 형광펜 따라하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원장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한번 네가 해봐 이렇게 하고요. 이게 영작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빨리 연습하겠습니다. 대충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당신이 보이시죠? 3번입니다. 만약 당신이 2마리 원숭이들을 나란히 있는 우리에 놓고 끊을게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의 대가로 오이 조각을 둘 모두에게 주었을 때 끊을게요. 그들은 그 오이를 기쁘게 먹을 것이다. 자, 그럼 영작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만약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분석이 1번, 2번 순서를 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당신이 주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번이 되겠죠. 넣고 동사. 항상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필수 문법이라는 지식이 전제돼서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2마리 원숭이들을 목적어 나란히 있는 우리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앞에 작은 우리에 큰 우리에면 우리 앞에다 쓰면 되지만 나란히 있는은 조금 긴 표현이잖아요. next to each other이라는 표현은 뒤에 쓰는 게 좋아요. 우리 is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is 빼면서 next to each other는 뒤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next to each other를 분리 안 시킵니다. 뭔 말이냐면 아까 본 것처럼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막 안 나누세요. 그냥 쓸데없이. 그러니까 붙여 놓으실 거니까 이것도 분리돼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안 해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연습을 하는데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의 대가로 오이 조각을 둘 모두에게 주었을 때, 자, 주었을 때 쓸게요. 주었을 때 주다 듣자마자 사형식인 거 느껴지시죠? 사형식. 그 다음에 둘 모두에게가 잠깐 이거 한번 기록해 볼게요. 그 사람은 gave 주었다. 이것도 애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는 주었다 그녀에게까지 해서 혹시 문장 끝내면 어색한 거 느껴지시죠? 그는 그녀를 주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접 목적어를 하고 여기까지 먼저 써야 돼요. 쓰고 직접 목적어를 a ring 반지를 주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어순조차도 완전히 납득을 해야 돼요. do 직접 목적 이렇게 돼요. 만약 거꾸로 해볼게요. a ring을 먼저 쓸게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것은 기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 gave a ring 하니까 그는 반지 줬다. 나는 괜찮지 않나?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her를 써야 돼요. 그럼 연결고리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포인트를 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작을 하라고 했을 적에 여기다가 만약에 to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쓰냐면 오이 조각 넣고 to 둘 모드라고 써야 돼요. to를 빼시잖아요. 그럼 요거부터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의 대가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의 대가 of 돌 이렇게 쓸 거고 좀 독특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장이네. 문장을 어떻게 꾸며주지? 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주어고 가지고 있다 동사인데 절대 앞에 놔두면 안 돼요. 명사 쓰고 that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대충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죠. 이거 주어 동사 that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돌이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목적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았기 때문에 that이 됐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이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위치라서 연결 위치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뒤에 있게 되면 독립된 다른 문장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명사 뒤에 바로 막 약간 아양 떨듯이 귀엽게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말이야 이거야 하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연결 대명사.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게 뭐 접속 대명사 하다가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어느 자리에서 연결 위치로 왔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왔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목적어 자리에서 왔다고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앞에 게 사람이면 후로 사물이면 위치로 바뀌면서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위치 가능해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심플한 걸 좋아하기 시작하거든요. 안 써도 되네 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책이다 내가 읽고 있다. 선물이다 내가 샀다. 꽃이다 내가 키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의미가 통하니까 안 썼을 적에 뒤에 비어있는 정보는 앞에 있는 명사로 채우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모든 문화권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본능에 가까운 거죠. 이런 걸 뭐 인지문법, 변형문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딱 정해져 있는 틀을 보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애들한테 섞어서 말해주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말하기를 이거 쓰고 그들이 쓰고 가지고 있다 쓰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영작 끝났네요. 자, 그들이 주어가 되고 먹을 것이다 오이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영작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달은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개요는 뭐냐면 이제 결론이 뭐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했었던 게 문법 잡으면 되고 내용상 노란색 같은 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 윈터 스쿨에 가서도 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우수한 선생님들이 그래도 내신 직강을 할 수 있는 그냥 여기 유명한 분이 원장쌤밖에 없으니까 한번 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뛰어난 팀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해달라는 얘기는 받고 있고 거기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 카페 운영 중인데 큰 날의 카페에 보면은 15,000개 정도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요 강의 안에 보면 공부 방법론이라고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떤 걸 보면 되는지 얘기해주고 멘토링 얘기할 것도 되게 많고요. 어법도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겠고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방식이라서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요렇게 길을 선택해 가게 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저희 멤버들은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완벽주의자고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수업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괜찮으세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건 이렇게 해주시지, 전 저렇게 해주시지. 근데 전부 다 제 입장인 것 같고 이분들이 다른 데서 평가받기는 되게 높아요.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지냈던 분들은 다른 데 스카우트 제의도 되게 많은 상태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많은 멘토링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필수 문법이 있거든요. 필수 문법 그 다음에 이거 애들한테 또 말해주는 건데 더 끝날의 영어 공부 방법에서 이쪽에 내려가면 이런 거 내신 분석 방법 해가지고 어떻게 노란색 빨간색을 하면 될지가 또 되게 자세하게 또 나와 있고 해서 이런 방법대로 가게 되면 영어는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입시 영어와 실용 영어는 너무 완전히 달라요. 어학당에서 잘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은 따져야 됩니다. 시골의 할머니들께서 말씀 되게 잘하시지만 고등학교 국어 내신 시험 치면 0점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문서 해독 능력은 다른 영역이고 한국인 교수님이 말이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생활 영어, 실용 영어 잘 된다고 아이가 영어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보통 안 되다 보니까 암기 위주로 흘러가게 되고 그냥 대충 독해만 하지 뭐 해서 수능으로 막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절대 아니고 확실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수능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난 것 같고요.
우선 1차로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났고 이제 이렇게 설명회가 끝났고 이제 혹시 남아 계신 분들과 함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부러 녹화를 시키면서 녹화를 시키는 건 먼저 가신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링크는 다 보내드릴 거예요. 설명회 링크도 보내드리고 질의응답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하시게 되면 간단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다채롭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다양하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남아 계셔서 질의응답 그냥 하시면 좋겠고 한 이제 우선은 진짜 끝났고 한 3시 10분까지는 이제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우선은 끊고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까지 해서 1차 설명회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